네, 지금부터 2025 사랑의 열매 배분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설명회는 사랑의 열매 공식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생중계되어 전국 어디서나 설명회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사랑의 열매 나눔사업본부 이상혜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으로 무더운 날씨가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사랑의 열매에 관심을 갖고 본 설명회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회 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2026 전국 단위 신청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배분사업 신청서, 즉 프로포절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고, 이어서 사랑의 열매 온라인 배분 신청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본 설명회가 유튜브 생중계인 점을 감안하여 추후 담당자에게 개별 문의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몇 가지 자주 있는 문의사항들을 중심으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명회 시작에 앞서 이정윤 사랑의 열매 나눔사업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열매 나눔사업본부장 이정윤입니다. 2025년 사랑의 열매 배분사업 설명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배분기관 실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랜 시간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이웃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실천해 오신 여러분께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 안내 일정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설명회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안내하는 자리를 넘어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출발선이자, 사랑의 열매와 배분기관이 파트너로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전국 곳곳에서 모아진 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닿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배분기관들과 함께 협력하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업의 중심에는 항상 여러분의 전문성과 실천력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가진 자원과 여러분이 가진 현장의 경험과 실행력,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모일 때 비로소 진정성 있는 나눔이 완성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파트너십이라고 부릅니다. 올해 배분사업 설명회에는 2025년도의 배분 방향과 중점 과제, 그리고 신청 절차를 자세하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복지 트렌드에 발맞추어 지역사회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접근과 협력 모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어르신의 고독, 청년의 불안정한 미래, 장애인의 자립 기회 부족, 복지 사각지대 노인 가족들, 우리는 다양한 사회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이 문제들을 단기적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해결 방식으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이 설명회를 통해 여러분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신청해 주신다면, 그 제안 하나하나가 곧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고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단순히 지원하는 것이 아닌 함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사업 초기부터 실행, 평가, 한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 파트너십을 더욱 깊고 넓게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보여주신 여러분의 열정과 책임감, 그리고 지역에 대한 애정은 사랑의 열매가 더욱 신뢰받는 나눔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큰 이유입니다. 오늘 이 설명회가 다시 한번 우리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움직이며 함께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희망을 나누는 이유, 그 중심에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2025년도에도 따뜻한 나눔의 발걸음을 함께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명회가 배분기관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새로운 영감을 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열매 나눔사업본부 백영진 대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배분사업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전국 단위 신청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화면에 보여지는 PPT 자료를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전국 단위 신청사업은 자유주제 공모 형태로 신청받아 배분하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40억 원이며 기관당 최대 2억 원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 금년은 이전과 달리 1억 원의 최소 신청 금액이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2026년 전국 단위 신청 사업의 주 사업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보건, 복지, 의료, 교육, 환경, 인권 등 지역사회 변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나 활동입니다. 둘째, 성과 목표 달성을 통해 사업 참여자의 의미 있는 변화를 꾀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변화의 기초를 다지는 성과형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현금 및 물품 지원, 운영비 지원인 주 목적인 사업은 제외하고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자격입니다. 전국 단위 사업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 법인, 기관, 단체 및 시설이며 사업 대상 지역이 반드시 2개 이상의 광역시, 도를 포괄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대상 지역을 서울 및 경기도, 울산광역시 및 강원도 등으로 설정하셨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사업의 배분 대상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사업의 배분 대상은 사회복지 사업이나 기타 사회복지 활동을 행하는 법인, 기관, 단체 및 시설입니다. 배분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이 8가지 경우가 있으며 최근에는 배분 대상자가 회계 부정 또는 학대, 성폭력 등의 인권 침해로 형사 또는 행정 처분을 받고 해당 조치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배분 제외 대상에 포함되오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심사 기준입니다. 심사 기준은 총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예산 편성의 합리성, 사업의 필요성, 목표 및 평가의 타당성, 사업 종료 후 지향점의 적정성, 사업 계획의 일관성 및 체계성입니다. 관련된 세부 사항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신청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7월 7일을 시작으로 8월 29일 금요일 18시까지 온라인 접수가 진행되고 이후 서류 심사, 면접 심사, 기관 선정 등의 단계를 거쳐 2026년 1월에 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만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프로포절 작성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설명은 사랑의 열매 지원 사업에 제출하시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것으로 신청사업, 기획사업, 지정기탁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서도 활용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업명 작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프로그램의 대상과 목적, 방법을 함축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명이 상실을 경험한 노인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개별 상담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상실 수업이라고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상실을 경험한 노인입니다. 정서적 안정은 프로그램의 목적에 해당되며 개별 상담 및 집단 상담은 정서적 안정을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실 수업 등과 같은 부제나 약칭을 잘 사용한다면 더욱 매력적인 사업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사업명은 화려한 슬로건보다는 프로그램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정확한 제목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사업 참여자입니다. 핵심 참여자는 성과를 측정하는 대상,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대상입니다. 예시처럼 배우자 사별로 슬픔을 겪고 있는 우울 고위험군 노인 20명이 핵심 참여자입니다. 주변 참여자는 핵심 참여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시처럼 우울 고위험군 노인의 가족 구성원 20명이 주변 참여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사업의 성격과 참여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세워주시고 모집 방안 역시 지역 특성이나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참여자 모집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사업 내용 및 사업 집행 전략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전체 사업을 세부 사업으로 분류하고 세부 사업별 시행 방법, 시행 횟수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예시처럼 집단 심리 상담이 세부 사업이라면 그에 따른 시행 시기, 횟수, 참여 인원, 장소, 수행 인력, 방법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6하 원칙 중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진행 일정은 간트 차트를 활용하여 음영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시고 수행 인력은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주요 인력에 대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전담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라면 채용된 전담 인력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 어떤 기준을 두고 채용할 것인지에 대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기관 연계 협력 전략입니다.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과의 연계나 협력 계획을 작성해 주시는데 예시와 같이 수행기관과 협력기관 간의 역할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구분해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수행기관과 협력기관 간 순환적인 관계가 드러나도록 작성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 지원 사업이라면 협력기관은 외국인 근로자 단체,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등을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이 의료기관과 MOU를 맺고 연계 협력하고자 한다면 협력계획으로는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의 기초검진 및 치료 등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산 편성입니다. 계획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을 인건비, 사업비, 관리 운영비로 나누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인건비는 전담 인력 인건비가 해당되며 사업비는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직접 비용입니다. 관리 운영비는 사무용품비나 전담 인력 출장비 등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간접 비용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사업비는 신청 예산의 70% 이상 책정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담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편성한다면 사회보험료는 모금의 예산이 아닌 반드시 기관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상, 의자, PC 등 사업 종료 후 기관의 자산이 될 수 있는 물품 구매는 지양하고 있으니 필요시 사업기간 내에 대여하여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예산 작성 시에는 단위 사업과 일치시켜야 하며 예산 편성 기준표를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와 같이 단가, 수량, 인원수 등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하며 부풀리기식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기관 자부담을 편성하시더라도 총계의 비율은 신청 금액 100%,
자부담금 100%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테면 신청금액 1억, 자부담금 1억으로 총 2억이라면 총계 비율을 50%가 아닌 각 100%로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넷째, 문제의식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사업 계획 배경은 사업을 시작하기까지의 스토리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기관의 관점을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문제의식, 즉 사업의 필요성 부분을 작성하실 때 유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기존 유사사업과의 차별성은 기존 사업들의 장점과 시행착오, 상황의 상이성 등을 분석하여 새로운 관점과 기관의 여건 등을 반영하여 기획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기관의 강점은 왜 이 사업을 신청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을 해주시고 막연한 아이디어가 아닌 치밀한 조사, 관련 수행 경험에 근거되었음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인적 자원을 포함한 기관의 내 외부 자원 등 수행기관의 장점에 대해서도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목표 및 평가, 산출 목표입니다. 산출 목표는 실제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목표치입니다. 이는 세부 사업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해 주시면 되며 모니터링 방법은 산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집단 심리 상담과 관련하여 산출 목표를 상담 실시 횟수와 참여자들의 출석률로 잡는다면 집단 심리 상담과 관련된 계획안 및 결과 보고, 참여자들의 상담 일지, 출석부, 사진 자료 등을 모니터링 방법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성과 목표는 이 사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핵심 참여자에게 어떤 개입을 통해 어디까지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지 함축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단기, 중기, 장기적 성과 목표를 적절히 수립해야 합니다. 단기 성과는 활동을 통한 지식, 태도, 기술의 변화를, 중기 성과는 단기 성과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 장기 성과는 조건이나 상황에 대한 궁극적인 변화입니다. 보통 기관에서 만족도 조사 척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 만족도 조사는 단기 성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궁극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기 성과를 반드시 포함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미혼모에게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단기 성과는 직업 훈련에 대한 만족도, 기술에 대한 습득 정도로 작성하실 수 있으며 직업 훈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실제로 취업을 했다면 이는 중기 성과에 해당되고 취업을 통해 탈수급을 하는 등 궁극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이루었다면 이는 장기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과 목표는 반드시 양적 또는 질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양적 측정은 대개 척도를 활용해 주시면 되며 질적 측정은 질적인 변화에 대해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의 경우 과정평가 활용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질적인 변화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단 심리 상담 및 개별 상담을 통해 상실을 경험한 노인의 우울감 감소를 성과 목표로 한다면 우울 척도나 한국판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 등을 도구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프로포절 작성법 이후 온라인 배분 신청 사이트 이용법에 대해서도 안내 드릴 텐데요. 온라인 배분 신청 사이트 자료실에서
배분사업 성과 측정을 위한 척도집을 활용하실 수 있으니 목표 및 평가 작성 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성과 목표는 예시처럼 반드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한다의 내용이 담겨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용어의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 방법은 어떻게 성과를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시에서 올감 평균 점수 10점 감소와 같이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작성하시고 누구에게서 어떤 도구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 언제 평가를 실시한 것인지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 방법은 양적 평가, 질적 평가 두 가지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적 평가는 수치 세기, 표준화된 척도, 기능 수준 척도 등을 통해 참여자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며, 질적 평가는 심층 면접, 참여적 관찰, 비참여적 관찰, 영상 매체 기록 등을 통한 대상자의 변화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사업 내용, 성과 목표, 성과 평가 방법 사이의 유기적인 연결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종료 후 지향점입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 및 사업 결과의 활용 계획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배분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기관의 편의성을 돕고 사업의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온라인 배분 신청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보이는 장면은 온라인 배분 신청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는 첫 화면입니다. 온라인 배분 신청 사이트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배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 및 각종 보고서 등을 등록하고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검색창에 사랑의 열매 온라인 배분 신청으로 검색하시거나 proposal.chest.or.kr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온라인 배분 신청을 위해서는 우측에 보이는 메뉴를 통해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밀번호가 5회 이상 오류 시 계정이 중지되는데요. 이 경우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간편 인증 비밀번호 재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명을 클릭하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하려는 사업의 사업명, 수행기간, 공모 마감일자, 한도 금액 등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마다 양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업계획서 양식을 새롭게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신청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우선 기관 정보 수정입니다. 신청기관의 정보 및 운영법인에 대한 정보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신뢰성 점검표 작성입니다. 만약 기재된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해당 처분의 조치 완료 여부를 선택해 주시고 발생 시기, 처분 내용 등 관련 사항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처분받은 것이 한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 제공 동의입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에 체크해 주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작성 및 파일 첨부입니다. 사업 수행 기간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동일하게 기입해 주시면 되며 사업 참여자 등 기재 사항도 작성하신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계획서, 기관 조직도, 기관 운영위원회 명단 등 필수 서류들을 업로드 해주시면 되는데요.
첨부 파일은 10MB를 초과할 수 없사오니 압축 등 파일 줄이기를 활용하시어 업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명 및 지회명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클릭 후 최종적으로 작성 내역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작성 내역 최종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접수 목록 확인 메시지가 떠야만 접수가 완료되는 것이니 반드시 본 메시지가 뜨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접수 후 수정 사항이 있다면 접수 내역 메뉴에 들어가셔서 수정이 필요한 사업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하단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 후 각 항목별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과 같이 수정하고 싶은 내역의 화살표를 클릭하시고 내용을 수정하신 후에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이 완료되는데요. 이러한 수정은 사업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다는 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순서로 자주 문의 주시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설명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실시간 질의응답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실제로 가장 문의가 많았던 내용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업 신청 시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모든 배분 사업을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의 접수는 불가능하며 온라인 배분 신청 사이트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현금 및 물품 지원, 운영비 지원이 주 목적인 사업에 대한 예시가 있나요? 참여자에게 단순성 현금 및 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본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아 지원이 제외됩니다. 운영비 지원은 장비 보강, 개보수, 비품 구매, 임차료 등이 해당됩니다. 셋째, 사업 수행 이후 평가를 통해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년도 기획사업과 같은 다년도 사업의 경우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차년도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며 연속적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2026년 전국 단위 신청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기에 사업평가 이후 추가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모금회로부터 타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데 사업 선정 여부에 영향이 있나요? 현재 모금회 타 배분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신규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여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만약 2026년 전국 단위 신청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담당자 이메일이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자 이메일 및 연락처는 해당 자료 이외에도 공고문 등에도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신청 사업 내용 및 프로포절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오늘 배분 사업 설명의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QR코드로 접속하셔서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 사랑의 열매 배분 사업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생중계된 설명회 영상은 추후 사랑의 열매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 예정입니다. 오늘 교육 자료는 온라인 배분 신청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하시니 업무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배분 사업 설명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고 멋진 사업 파트너로 다시 만나 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